혈당 수치로 고민이던 50대 아버님은 비타민 E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비타민 E 섭취를 열심히 하였는데요. 이것이 간 손상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더 신경을 쓰신다고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 D 등 여러 영양제를 함께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섭취 방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도한 영양제의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멀티비타민일 텐데요. 멀티비타민 제품은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을 포함해서 미네랄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도록 나온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멀티비타민과 함께 섭취하면 궁합이 좋지 않은 영양제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비타민 제품은 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정도 높게 나오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멀티비타민을 섭취할 때 다른 비타민 제품을 추가로 섭취하게 되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속쓰림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병용 섭취에 주의해야 할 제품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을 의미하는데요. 필요한 양 이상을 섭취하게 될 경우 간이나 지방 조직에 축적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오메가3 한 통씩은 가지고 있으시죠? 오메가3를 섭취하실 때 멀티비타민을 비롯해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E의 과다 섭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메가3 20개 제품의 함량을 조사해 보았는데 20개 제품 중 13개 제품은 비타민 E 성분도 하루 최소 섭취량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멀티비타민과 함께 장기간 복용하면 과량의 비타민 E를 섭취하게 되는 건데요.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체내에 오랫동안 남고 그렇게 되면 부작용으로 피가 잘 멎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E의 하루 권장량은 성인의 경우 22IU이므로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중복해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양소로 비타민 A가 있는데요. 비타민 A는 간에 저장되는 지방성 비타민으로서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간에 비타민 A가 쌓이면서 간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어 간기능 저하, 간독성 및 비타민 A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A의 과다 복용의 부작용은 북극곰의 저주라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 항해사 빌름 바렌츠의 1596년 탐험 기록에 따르면 북극해 탐사 도중 북극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북극곰에게 식량을 빼앗긴 일행은 북극곰을 뒤쫓아 사냥해 북극곰 고기와 내장 등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극곰을 먹은 일행의 몸이 아프고 피부가 벗겨져 나가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록과 더불어 당시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북극곰이 고기를 먹은 이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북극곰의 저주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실은 북극곰 고기와 간에는 매우 많은 양의 비타민 A가 축적되어 있는데 성인 한 명이 북극곰 간을 30g 정도만 먹어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양입니다. 비타민 A는 몸 안 피부세포를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비타민 A를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멀쩡한 세포를 사멸시키고 끊임없이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타민 A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남성 기준 900마이크로그램, 성인 여성 700마이크로그램으로 하루에 3000IU, 성인 여성의 경우 2333IU를 의미하며 이는 1mg 정도에 해당됩니다. 적정 섭취량 꼭 지키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다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영양소 비타민 K입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K와 멀티비타민에 함유된 비타민 E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응고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혈액응고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비타민 K의 과다 섭취가 혈액응고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수술 후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비타민 K의 과다 섭취가 항응고제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비타민 K 섭취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타민 K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이 120 마이크로그램이고 성인 여성이 90 마이크로그램으로 하루에 남성은 132IU, 성인 여성은 99IU를 의미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섭취량에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반대로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결핍되어 있는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2011년도 미국의 내분비학회지에 대한민국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비타민 D 수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타민 D 부족 상태는 세계 최하위에 속했으며, 이후 조사에서도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평균 혈중 농도는 16.1나노그램으로 심한 결핍 수준이었고, 혈중 농도는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겨울을 지난 2에서 3월에 가장 낮았고, 일조량이 많은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조량이 풍부한 여름철마저도 적정 혈중 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비타민 D가 부족하였으며, 비타민 D 결핍률은 50에서 64세 성인이 52.1%였고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6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멀티비타민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D는 보통 1일 권장 섭취량인 사용량 IU 정도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1일 권장 섭취량인 사용량 IU는 우리 몸에 필요한 혈중 비타민 D 수준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비타민과 비타민 D를 중복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고려한다면 비타민 D를 복용할 때에는 최소 400IU에서 2000IU까지 섭취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양소 중에 병용으로 섭취하면 좋지 않은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칼슘과 철분입니다. 칼슘과 철분은 먼저 흡수된 영양소가 소장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철분이 먼저 흡수되면 칼슘의 흡수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칼슘이 먼저 흡수되면 철분의 흡수량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칼슘과 철분은 함께 섭취하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과 철분을 함께 섭취해야 할 경우 최소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멀티비타민과 궁합이 좋지 않은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K와 한국 국민들의 높은 결핍률로 오히려 병용 섭취를 권장하는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철분과 칼슘은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따로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